예,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절약의 목적입니다. 부제는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 내용 시작해 볼게요. 절약에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절약은 그냥 돈을 아껴 쓰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절약의 목적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 목적 혹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절약의 목적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비 시점의 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가 되겠죠. 그런데 개미와 배짱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비 시점을 앞당기죠. 나눠 쓰지를 않고 그 전체 평생 인생 기간에 후반부에 써야 될 거를 전반부에다 다 갖다 쓰고, 그리고 개미 같은 경우는 전반부의 소득을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전체 인생 주기에 골고루 나눴습니다. 결국은 소비 시점이 앞이냐 뒤냐, 뭐라 쓰냐 뒤에다 쓰냐 인 거로 나눠서 총체적인 소비의 양은 별로 다를 게 없죠. 저희가 일반적인 은행 저축을 해서는 보통 개미가 되느냐 배짱이가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들으면 얼핏 보면 우리가 다 소비를 연장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어느 정도 욜로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욜로 같은 생활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개미와 배짱이의 단순한 그 논리로 볼 때는 욜로적인 생활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최소한의 거를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소비를 젊을 때 하느냐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상당 부분 늙어서 내가 뭘 하겠어, 젊을 때 놀아야지 라고 해서 더 많은 소비를 젊을 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한 논리에서는 똑같은 돈을 나중에 쓰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쵸. 똑같은 돈이라면은 젊을 때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한 소비 시점의 연기라는 어떤 이런 절약의 목적을 가지고 볼 때는 앞에 쓰거나 뒤에 쓰거나 각자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절약을 하는 목표는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돈을 덜 쓰는 게, 절약을 하는 게 그다지 스트레스라든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매너리즘적인 그런 거에 빠지지도 않고요. 얼핏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이 되게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와이프도 얘기하는 게, 어떤 내가 지금 절약을 해서의 그런 어떤 결실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끌고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거를 하겠죠. 투자에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요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것은 항상 저희
그 제가 존리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존리 대표님 말씀에 하신 것처럼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 태도와 이런 게 있다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파산했다, 뭐 종이 휴지 조각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뭐 펀드를 들었는데 아니면 뭐 연금 보험 저축을 들었는데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 너무나 이게 그러한 패턴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볼 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피를 침을 들고 폭풍우가 치는 날에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존리 대표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모른다고 해서 되게 설명을 잘못해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요, 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다수가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뭐가 잘못돼도 다 같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로 다 같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인 것조차도 감이 안 오죠. 예, 뭐 이것뿐만 이런 어떤 당사자들이 무지에 의해서인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계속 노력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절약의 목적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소비 시점을 연기하느냐, 절약이라는 거는 소비할 것을 안 쓰는 거니까 그 소비할 것을 뭐 지금 쓰냐 나중에 쓰냐 이런 것과, 아니면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는 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와이프랑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와이프랑 뭐 연애 기간까지 합하면은 10수년이 되고 결혼 기간만 하면은 뭐 이것도 거의 10년 되는데, 저는 사실 굳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강제적으로 무언가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뭐 와이프한테도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은 그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10수년 동안 자연스럽게 동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아주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것이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한 1, 2년 전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강제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뭐 그래봐야 1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이프와의 대화를 1, 2년 전에 제가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거 문제의식을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면 안 되고 제가 와이프랑 대화를 해야 한다. 아주 이게 심각성을 느끼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요, 틀렸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줬는데, 요새는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틀렸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얘기하고 지나가던 것을 요새는 아주 심도 있게 그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논리적으로 혹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와이프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경제관념이라든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를 많이 부딪혔어요. 와이프도 왜 우리 직장 동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왜 우리 직장 동료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정도도 안 해주냐 이럽니다.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요, 이런 거죠. 얼마를 버니? 그럼 그렇게 쓰게 되면은 얼마가 남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거나, 하나도 없으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겠지,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일할 수도 없지. 거기다가 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금수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고요. 뭐 깊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뭐 이 사람이 저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해야지. 그럴 때는 뭐 그래,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봐, 이러고 지나갔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소비 수준이란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얘기도 해요. 적정 소비 수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니? 적정 소비 수준.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소비 수준이란 어떤 걸까요? 물론 이것도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관점과 정의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적정 소비 수준이라는 것은 써도 자산이 줄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써도 자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써도 자산은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소비 수준은 써도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 내에서 자신의 소비 수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뭐 영원히 뭐 동일한 어떤 큰 기복 없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기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복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저는 뭐 누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누구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저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 수준을 정확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뭐 살기 힘들 때는 뭐 편의점 도시락 2개만 사가지고 하루 동안 먹은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살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거 있죠. 내가 돈이 없어, 돈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데, 뭐 그렇다고 금수저도 아니고요. 돈을 하루에 200만 원씩 버는데 해외여행은 1년에 2번을 꼭 가야 되고,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는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명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 각자 개인 판단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요, 정말로 그 개인들의 판단이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렇게 행해지는 소비 수준의 개인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왜냐면 그건 다 개인의 판단일 뿐이니까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요, 본인 스스로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예. 뭐 이게 말이 잠깐 샜는데, 어쨌든 간에 저에게 있어서 적정 소비 수준이란 돈이,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상태에서의 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뭐 그거를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되게 만들어야 하죠. 예. 그러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신념을 갖고 찾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요, 잘 찾지도 않죠. 찾을 때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그나마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시려면요, 뭐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거울 보고 자기 최면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사실이 되는 그런 근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거는 뭐 차츰 지나가면서 저와 뭐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노력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렇고 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이프랑 대화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걸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가 다른 평균적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관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인 게 저희 와이프는 평균적인 그런 경제관념보다는 상당히 나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복이 뭐 심해서 소득에 이게 기복이 뭐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심해도 제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와이프한테 뭐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와이프가 뭐 그렇게 한다거나 소득 수준 낮아졌다고 뭐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사랑이 바뀌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힘들 때 더 큰 힘이 되었던 게 저희 와이프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감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비에는 제 와이프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할 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가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한정적, 지금 특히나 저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예시로 간단하게 만든 거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소비 우선순위 리스트. 제가 가장 많이 이루고 싶은 것은 와이프의 조기 은퇴입니다. 자, 와이프의 조기 은퇴인데 빠르면은 7년, 뭐 늦으면은 10년 후에는 와이프가 은퇴를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빠르면은 10년, 늦으면은 한 15년 정도의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을 찾으면은 이것도 뭐 그 와이프나 저나 다 3년에서 5년 정도 더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는데, 뭐 늦어도 뭐 그 정도면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일평생의 많은 시간들이 남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게 본인의 어떤 발전이 아닌 회사의 발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의 개발이, 자신에 대한 개발이 회사의 개발로 이어지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너무나 뭐 대단히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는 뭐 특별히 은퇴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그 회사의 발전과 회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자신의 어떤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은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니고 하다 보면 저의 직급이랑 저의 어떤 그 지위라든가 이런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지금의 저의 선배들을 보면은 저 때 되면은 내가 오히려 은퇴를 하고 싶지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거를 내가 선택권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 회사에 남느냐와 은퇴를 하느냐를 선택을 하는 것과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와이프의 조기 은퇴고, 두 번째가 저의 조기 은퇴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가 요거 조금만 참으면은 이건 결국은 선택의 문제야. 너가 지금 이거를 소비할래? 아니면 너의 은퇴의 시간을 7년 내지는 5년 이내로 은퇴를 할래 하면요, 이게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절약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요거 하나 안 사고 나중에 하나를 더 쓴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거는 그냥 지금 쓰고만 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머리 파마 뭐 좋은 미용실 가가지고 20만 원 뭐 30만 원 할 거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은퇴를 5년 내에 은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파마 한 번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뭐 명품 시계나 명품 지갑 뭐 명품 이런 것을 안 사게 되는 아주 즐거운 동기가 되지요. 이거 지갑 하나 몇십만 원짜리 안 샀다고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더 빠른 은퇴를 하게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생각하는 더 나은 생활 환경입니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이라는 건 제가 해외에 몇 번 나가봤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대단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생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기준도 그 원하는 그 선호도가 좀 바뀌면서 일단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캐나다 밴쿠버 뭐 되게 좋은 도시로 세계 순위권 내에 항상 들어가잖아요. 제가 꼭 뭐 밴쿠버에 가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뭐 한 곳이 제일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이라는 건 한 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생활 환경을 한국 혹은 서울 이런 곳으로 국한 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한국에 서울에도 생활환경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이 있고 중국에도 집이 중국 상해 아니면 뭐 중국 어디에도 집이 있고 뭐 북유럽의 핀란드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 뭐 프랑스 미국의 시애틀 아니면 뉴질랜드 아니면 뭐 호주 아니면 또 뭐 그리고 또 캐나다의 밴쿠버 이렇게 제가 생활 환경을 다 넓혀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로 원하는 목표고요. 물론 이 많은 나라에 집을 다 사고 생활 환경을 다 거주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이거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이렇게 하고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저희 때 안 되면은 뭐 저희 아이들 때라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집을 뭐 그 생활 환경을 뭐 5개, 6개 국가로 넓히지 않더라도 뭐 2-3개 국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 좋은 교육 환경입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거는 뭐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와 저희 와이프, 저희 당사자들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은퇴를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것도 되지만 그 어떤 교육 환경, 끊임없는 어떤 공부하는 그런 인생,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개인 발전을 이뤄내가는 그러한 교육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단지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어떤 풍부한 어떤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한 점은 저도 물론 많이 느끼지만 저희 와이프도 엄청나게 몸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요 4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저희가 뭐 특별히 뭐 과소비를 하거나 사치스럽게 사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지금처럼 요거 아끼면 뭐 요렇게 되겠다 요렇게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편안하게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소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저희가 대체적 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긴 한데 일단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깔려 있으니까 저희의 어떤 절약은 상당히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저도 단순히 개미처럼 지금의 소비를 나중으로 옮기는 이런 어떤 시기적인 차이만 있는 거라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절약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도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서 혹은 저와 같이 더 찾아 나가시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신다면은 뭔가 이 절약에 있어서도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제가 동영상 제작하면서 직장 동료라든가 와이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좀 뭔가 거리감이 없이 좀 잘 많이 다가왔으면 하는 면에서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도 공부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지금 저희 와이프도 30대인데 뭐 엄청나게 즐겁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한창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변화가 없지만 저희 와이프가 저는 뭐 코로나 전후를 사이로 그거를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뭐 직장에 어떤 변화가 없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처음엔 유급 휴가였다가 지금은 무급으로 바뀌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했고 예전에도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시간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간당 뭐 얼마를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 나는 지금 당장도 회사를 안 다니고 싶다. 왜냐면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버는 거 그거를 하느니 내가 그냥 나에 대해서 오로지 쓴다면은 나는 뭐 더 잘 가치 있게 쓸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러면 당장 돈이 없어지니까는 그렇게 못하지만 저희 와이프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와이프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그 돈의 가치 이상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뭐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 있은 대로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뭐 좋은 장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공부에 대한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 나이에 해서 뭐하네 하지만 공부에는 당연히 단순히 막 돈을 벌기 하는 기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인간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자연히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발전도 가지고 오면서 소득 수준도 올리는 그러한 공부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성과도 실적도 뭐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부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달랐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조금씩 얘기를 해나가고 되게 이거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 와이프의 이러한 생각과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도 10년 이상의 변화가 걸렸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더 쉽게 얘기했던 게 지금은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이것저것 생각이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울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오해의 여지를 줄 수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쉽게 막 예전처럼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저의 와이프나 아니면 저희 직장 동료들이 저랑 장기간 대화를 해나가면서 10명 해가지고 10명이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뭐 누가 제가 어디서 글을 보긴 했는데 100명 중에 100명이 있으면은 50명은 동의를 하고 50명 중에 25명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 구체적인 어떤 변화에 필요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 10명 정도가 계획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명 정도가 그 결과물을 수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100% 동의를 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그 어떤 대화와 이러한 그 동영상들이 그러한 어떤 변화와 그 실질적인 변화와 결과를 결과를 수확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 제가 어떤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나 공부에 대한 게 있어서 그건 네가 특별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네가 운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은 걔 중에 누군가는 네가 했던 얘기가 다구나 네가 했던 얘기가 본질이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이러한 얘기를 안 했다면은 아무도 변화하지 않았을 텐데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변화했다면 그게 제가 하는 어떤 그러한 거에 있어서 뭔가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얘기인데 오빠 내가 오빠였다면은 나는 진작에 오빠를 떠났을 것 같아.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자기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관점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바뀐 상태에서 본인이 진짜로 좋았고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도 예전에 와이프랑 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 와이프가 보였던 모습들을 와이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반응을 와이프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되게 소중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런 거라서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은 심드렁하고 그거는 운이 좋은 거지 그건 너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면 전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운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저의 마음을 많이 이해한다.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그 순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평가라든가 관점이라든가 그냥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게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는 그걸 버틸 수 있었는지 자기였으면은 자기 남편이 그랬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 남편이 그랬으면 자기는 진작에 이 남편을 떠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는 나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근데 나는 너가 나보다 더 좋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는 저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랑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충분히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좀 더 빨리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솔직히 저도 조금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이게 정말로 이런 거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게 어렵냐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와이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평가와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거는 뭐 외모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사소통, 가치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경제에 대한 가치관이 저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다행히 지금 와이프는 저와 완전히 뭐 90% 이상은 동화되었으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다른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로 저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장기간이 흘러서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또 사실 와이프가 변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뭐 와이프 성인으로서 뭐 본인의 판단력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와이프와 그 엄마와 아빠의 교육관이라든가 경제관념이 상반되다 보면요. 아이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기도 힘들고 좀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한 건 사실 와이프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갖게 되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와 경제에 대해서의 어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 엄마의 역할이 뭐 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엄마의 역할이 아빠보다 적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우리 뭐 와이프가 그 아주 현명하고 좋은 와이프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그 엄마의 역할도 해나가고 있으니까는 정말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뭐 와이프 자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시작부터 절약의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공부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이게 얼핏 다른 것 같으면서도 상당 부분이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거는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 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습득해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부에 있어서 습득해 나가는 당연히 여러 정보를 듣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떤 그 저 같은 경우는 연역적인 어떤 교육, 연역적인 어떤 공부보다는 귀납적인 공부, 저의 체험과 어떤 저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을 하고 문제를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제 스스로 풀어가는 제 나름의 저의 어떤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뭐 나중에 상황이 오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뭐 연역이 좋다 귀납이 좋다는 아닙니다. 연역과 귀납 다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역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그런 교육방식을 주로 접해봤기 때문에 귀납적인 사고방식에는 상당히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일수록 연역적인 거에 익숙하지 귀납적인 거에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들이라든가 아니면 더 저보다 뛰어난 교육과 더 뛰어난 어떤 자기 학습 능력을 갖고 저보다 더 뛰어난 이런 어떤 귀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평범하게 혹은 그 평범보다도 평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귀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공부 방식에는 구체적으로도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고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여기에서 절약에 관련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